네, 다음은 나이크 데이터베이스 이야기네요. The Nike database consists of all transactions of public trade corporate bonds beginning in January 1994 by life insurance companies,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companies,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그래서 이제 나이크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들의 거래 데이터인 거죠. 이제 보험회사들의 거래 데이터고 이제 1994년 1월부터 돼 있고 네, 이제 publicly traded corporate bonds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회사채들 중심으로 네, 된 것. 그래서 거래는 주로 보험회사에 의한 거. 보험회사 거래 데이터가 보험회사가 회사채 거래한 게 왜 중요하냐?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험회사들이 채권의 큰 손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보면 보험이 채권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고객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돈을 줘야 되니까 그 매칭, 캐시플로우 매칭을 시키려면 채권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According to the Flow of Funds Account published by the Federal Reserve Bank, 미 연방은행이죠. 미 연방은행의 펀드 플로우, 네, 펀드 플로우 자료에 의하면 어카운트에 의하면 About one third of outstanding corporate bonds are held by insurance companies. 그렇죠. 무려 회사채 3분의 1이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무려 3분의 1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회사는 채권 투자를 생각해보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준비금을 네, 채권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요구가 면 줘야 되니까 고객이 나가는 캐시플로우를 잘 파악해서 예상해가지고 나갈 캐시플로우를 잘 예상해서 거기에 만기가 매칭이 되는 채권을 잘 투자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을 그 이제 Asset Liability Management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ALM 차원에서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Thus the Nike database 그래서 나이크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Covers a good amount of corporate bond transactions. 네, 회사채의 상당한 거래에 대한 상당한 좋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 연구자들도 나이크 데이터베이스를 상당히 파이낸스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Previous studies indicate that Nike data are adequately representative of transaction in the corporate bond market. 그래서 기존 연구자들이 나이크 데이터베이스 잘 사용해도 코퍼레이트 본드의 회사채 거래를 상당히 잘 분석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기존 연구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ISD 데이터베이스죠. 더 FISD 데이터베이스 provide insurance information for all fixed income securities issuance information 죄송합니다. that have a committee on uniform security identification procedure number QSIM number and those likely to be won soon. 자, 그러니까 QSIM number라는 아이디가 있어요. 유명한 아이디가 있습니다. QSIM 넘버. 그래서 이제 QSIM이라는 아이디, 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채권, 아이디를 가지고 있거나 곧 아이디를 받게 되는 모든 이제 Fixed Income Securities, 채권 관련, 채권이나 이자율 관련 상품들, 고정수입증권, 고정수입권에 대한 발행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And this database contains issue and issue specific information.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채권마다 채권 발행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발행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Such as 그래서 발행자에 대한 FIS 데이터베이스는 채권 발행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냐 하면은 이제 쿠폰 레이트 또는 그래서 쿠폰 레이트, 네, 쿠폰을 얼마나 주느냐, 표면 유지율이 얼마나 되느냐, 머추러티 만기, 이슈 어마운트 얼마나 채권을 발행했는지, 자금을 얼마나 조달했는지, 네, 프로비전, 네, 각종 이제 계약상 내용, and 크레딧 레이팅 신용 등급, 이슈어 신용 등급, 채권 발행한 신용 등급, 여기서 채권의 신용 등급, 네, 이게 되겠죠. For all U.S. corporate bonds maturing in 1990 or later.
네, 그래서 1990년 그 이후에 발효된 모든 미국 회사채, 예, 그러니까 1990년 이후에 1990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회사채에 대한 이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트레이스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더 트레이스 데이터베이스 covers a relatively short horizon.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겁니다. The short sample period not only gives noisy parameter estimate, but also produce empirical tests that lack statistical power. 파이낸스에서는 시간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장기 데이터냐. 숫자가 옆으로 많은 횡단면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면 그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긴 히스토리가 긴 데이터를 구하는 게 그게 이제 파이낸스 데이터의 약점입니다. 트레이스 데이터가 특히 그 약점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moreover, Trace initially covered only a small subset of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s. 그래서 이제 트레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채권 시장의 극히 일부 투자 등급 채권의 극히 일부 처음엔 그것만 포함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많겠죠. Which are not representative of the whole market. 그러니 투자 등급의 일부 채권만 포함하고 있었으니까 전체 채권 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기 힘들었겠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요. These data limitations pose a significant challenge to performing efficient tests on long-term equilibrium bond pricing.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리가 짧고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이런 데이터의 한계는 이제 장기적으로 채권 가격의 균형을 파악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데이터를 모으면 대략 균형 주위에서 움직일 테니까 우리가 균형을 파악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롱텀 이퀄리브리엄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To remedy these shortcomings, we pull trace and Nike data together. 그래서 이제 trace하고 Nike 데이터셋을 결합했다는 거죠. Pulling both data sets extends the sample period considerably. 그래서 이제 트레이스하고 나이크 데이터셋을 합하니까 이제 샘플 피리어드가 나이크는 아까 봤을 때 이제 데이터가 되게 옛날부터 있었죠. 나이크 데이터는 갑자기 언제부터라고 했죠? 나이크 데이터는 1994년부터 있었으니까 그렇죠. 히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네, 굉장히 길어지는 게 되죠. 그래서 샘플 피리어드가 significant하게 늘어난 거죠. greatly increased number of bonds and transaction. 길이가 늘어난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채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거래에 대한 정보도 많이 늘어났다. particularly at the early stage of trace coverage. 특히 트레이스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피리어드 기간 중에 이걸 보면 특히나 그때 이제 트레이스 데이터가 부족한 게 많은데 그때 이제 많이 그때 부족한 트레이스 데이터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메꿔준 거죠. 그래서 to facilitate efficient empirical estimation.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니까 좀 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잘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To avoid double counting. 그렇죠. 데이터베이스가 겹칠 수 있겠죠. 그럼 더블 카운팅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To avoid double counting, we keep transaction records reported by trace only if transactions of the same bonds are indicated in both Nike and Trace databases after July 2002. 그래서 이제 트레이스 데이터가 이제 2002년 7월 이후부터 이제 되니까 그 이후에 트레이스에도 있고 나이게도 있고 모두 그러면 트레이스의 정보가 더 리치하니까 나이게 있는데 더블 카운팅을 없애기 위해서 트레이스에 있는 레코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구축하는 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거죠. A distinct advantage of our sample. 그래서 저자들이 분석한 샘플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뭐냐? is that it is free from data problem associated with matrix prices encountered by 이전 연구. 이전 연구에서는 데이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매트릭스 프라이스 문제라는 매트릭스 프라이스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데이터베이스는
기존 유명한 페이퍼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Because both trace and Nike databases contain actual transaction prices. 그래서 트레이스와 나이키 데이터를 사용해서 actual 실제 거래 데이터가 있으니까 훨씬 더 릴라이어블한 가격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기존 연구의 한계가 적다. 기존 연구가 있던 한계가 적다. 이 논문에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 연구, 게바르트, 빅젤 and 스와미나산 2005년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 여기서 이제 매트릭스 프라이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논문은 액추얼 프라이스 실제 시장 데이터인데 기존 연구자들은 데이터가 적으니까 소위 말하는 매트릭스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매트릭스 프라이스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데이터가 아니에요. 저자들이 만들어낸 데이터입니다. 일종의 채권 시장에서 매트릭스 프라이스는 굉장히 많이 해요. 매트릭스 프라이스가 뭔지는 이게 워낙 채권 실무에서 중요하니까 매트릭스 프라이스가 뭔지는 여러분이 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 매트릭스 프라이스 in 매트릭스 프라이스 in bond. 네, 본드 매트릭스 프라이스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트릭스 프라이싱 픽스드 인컴 설명이 많이 나오네요. 좀 광고도 없고 깔끔한 이거 한번 봐볼까요? 네, 매트릭스 프라이싱이란 뭐냐? 매트릭스 프라이싱이란 뭐냐?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네. 네, 그래서 네, 매트릭스 프라이 그림도 있고 좋네요. 자, 매트릭스 프라이싱이 뭐냐면 네. When fixed rate bond 채권이 not actively traded or there is no market price to calculate the rate of return recorded by investor. 그래서 날마다 이제 채권 가격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면 채권 가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데일리 리턴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매트릭스 프라이싱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It is common practice to estimate the market discount rate and price based on quoted flat prices of more frequently traded comparable bond with similar credit quality, maturity and coupon rate. This estimation process is called matrix price.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채권이 거래가 안 돼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없어요. 오늘 가격이 오늘 거래가 안 돼서 모르는 거예요. 어제 오늘 수익률을 모르고. 그러면 앞뒤로 비슷한 채권들을 찾아요. 네, similar credit quality, maturity, coupon rate 비슷한 것들을 찾아서 대략 유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자, 네, 대략 5% 쿠폰 본드 우리가 몰라요. 4-year 본드 이거를 프라이스를 모르고 프라이스를 모르니까 일드 투 머추러티를 모르겠죠. 뭐 대략 이런 식이다. 그러면 이제 대략 4.5% 쿠폰 본드 5-year가 105 프라이스가 105고 그렇죠. 5.5% 쿠폰 본드 프라이스가 108이고 3-year이니까 대략 느낌에 이 사이에 있을 것 같다. 그렇죠. 5. 쿠폰 본드가 그러니까 이제 5.5% 쿠폰 본드고 얘도 5% 쿠폰 본드니까 얘보다 좀 싸야 되겠죠. 5%좀 싸야 되고 만기도 기니까 좀 싸야 돼요. 그렇지만 4.5%하고 이거 4.5%보다는 좀 더 비싸야 되고 얘기는 그다음 만기가 5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비싸야 되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어야 되니까 대략 가격이 105와 108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는 거죠. 네. Find the yield of maturity.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왔네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됐다. 프라이스를 사실 바로 계산하지 않고요. 우린 채권 시장에서는 주로 yield to maturity를 프라이스 대신 쓰니까 yield to maturity가 노멀라이즈 프라이스니까 먼저 이제 프라이스하고 yield to maturity는 정보가 똑같아요. 그래서 yield to maturity를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yield to maturity를 구하고 네, 대략 평균을 내면 yield to maturity가 3.5가 되고 그러면 yield to maturity에 해당하는 프라이스가 그렇죠. 캐시플로우 요렇게 네.
3.045%로 미래에 발생하는 캐시플로우. 그렇죠. 여기서 보면 5% 쿠폰이니까 5%, 5%, 5% 배구가 돼서 캐시플로우 현재 가치가 107.03이 돼서 107.03이다. 네, 대략 109하고 108 사이가 되죠. 그래서 대략 107.03이다. 이렇게 계산하기 이제 매트릭스 프라이싱이 되겠어요. 매트릭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만기와 이제 쿠폰 레이트이 똑같으면 대략 만기와 신용등급, 크레딧 레이팅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그려서 하고 섹터별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매트릭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는 이런 데이터가 없을 때 매트릭스 프라이싱을 해서 인위적으로 프라이스 정보를 채워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 논문은 나익 데이터도 모으고 트레이스 데이터도 모으고 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의 분석의 장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Our final sample includes corporate bond transaction record from January 1994 to March 2009. 그래서 파이널 샘플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를 몇 개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1994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회사채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래서 we first remove those data that are apparently recorded with error.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클리닝을 해야 돼요. 항상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제일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클리닝이죠. 이제 데이터 클리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이상한 데이터는 이제 제외를 해야 되겠죠. 네, 명백하게 있는 제외. 그리고 좀 이상한 데이터 제외하고 뭐 채권 가격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거라던가 너무 튀는 데이터다. 이렇게 명백하게 에러가 있는 건 제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o prevent the confounding effect of embedded option, we exclude callable, putable, convertible, and sinking fund bonds, as well as bond with floater or oddly frequency coupon payments. 자, 그래서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이제 좀 복잡한 채권은 뺐어요. 복잡한 채권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게 돼 뺐다. 그래서 이제 파생 상품이 내재된 거 이런 것들을 뗐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러블 본드, 푸터블 본드, 컨버터블 본드, 싱킹 펀드 본드, 그 다음에 플로터, 네, 그 다음에 아드 프리퀀티 쿠폰 페이먼트 이런 걸 다 뺐다는 겁니다. 네, 이것들 사실 모두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권들을 제외했냐면 먼저 콜러블 옵션이 포함된 채권을 제거했다. 콜러블 본드가 뭐냐면 콜러블은 언제든지 콜을 할 수 있는 본드예요. 언제든지 콜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채권 이슈어가 채권 발행자가 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이라는 게 돈을 빌리는 계약이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이제 이자를 주는 건데 콜을 한다는 거면 나 이제 돈 갚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슈어가 채권을 발행한 이슈어가 자 이제 네 채권 내놔. 그냥 돈 줄 테니까 채권 내놔. 지금 갚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콜러블 본드는 더 싸야겠죠. 투자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언제 상대방이 빚 갚겠다고 할지 모르니까요. 언제 상대방이 이제 채권 돈 줄게 채권 내놔 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상대방이 빨리 빚 갚는다고 하면 좋은 게 아니냐. 꼭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빨리 빚 갚는다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럼 그 돈을 딴 데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이자율이 낮아요. 이자율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딴 데 제대로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 돈 안 갚고 그 채권 계속 투자하고 있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자율이 떨어질 땐 콜러블 본드가 행사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콜러블 본드는 싸요. 언제라도 이슈어 콜을 해버려서 돈을 갚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푸터블 본드는 푸트홀 반대예요. 언제라도 풋을 할 수 있는 이건 이제 채권 투자자가 풋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채권입니다. 푸터블 본드는 그래서 뭐냐면 채권 투자자가 언제라도 찾아가서 돈 갚아 할 수 있는 거죠. 언제라도 찾아가서 돈 갚아. 그러니까 이제 푸터블 본드는 비싸야 되겠죠. 왜냐하면 채권 투자자한테 유리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막 올라가요. 이자율이 올라가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빨리 돈 갚으라고 해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더 이자율 높은데 투자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 채권 이슈의 본드 이슈 입장에서는 그게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돈 갚으라고 해서 돈을 내줘야 되는 위험도 있고, 돈 내주면 딴 데서 돈을 또 조달해야 되는데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푸터블 본드는 더 비싸요. 왜냐하면 좋은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내야 되겠죠. 컨버터블 본드는 컨버트 할 수 있는 본드다. 컨버트 뭐로 바꿀 수 있겠느냐. 컨버터블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컨버전 라이트이 포함되어 있는 게 컨버터블 본드예요. 그래서 컨버터블 본드도 비싸겠죠. 언제라도 주가가 갑자기 폭등해 버리면 나 이제 채권 안 하고 주식 줘, 이렇게 요구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컨버터블 본드도 비싸야 되겠죠. And sinking fund bonds. sinking fund bond는 뭐냐면 채권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채권 이슈어가 채권을 이제 발행했으면 언젠가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때를 대비해서 돈을 조금씩 적립을 해놔야 되는, 반드시 해놔야 되는 그런 채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채권은 굉장히 안전하겠죠. 네, 돈을 갚기 위해서 반드시 한쪽에 돈을 적립을 해줘야 되니까 펀드를 싱킹을 해야 돼요. 반드시 적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싱킹 펀드가 아닌 본드에 비교해서 싱킹 펀드 본드는 더 비싸야 되겠죠. 더 안전하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채권을 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s well as bonds floater. floater는 뭐냐면 변동금리 채권이에요. 변동금리 채권이니까 이자율이 올라갈 때는 이자 많이 주고, 이자율이 떨어질 때는 이자율을 조금 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예치하죠. 은행에 예치하면 날마다 매달 이자율이 바뀌잖아요. 은행에 예치하는 거는 플로터에 투자한 거랑 비슷합니다. 변동금리 채권에 투자하는 게 은행에 예치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Odd frequency of coupon payment. 이제 기본적으로 6개월마다 분기마다 쿠폰을 주는데 막 이상한 프리퀀시로 주는 건 또 뺐다. 이런 거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그런 거 다 고려하기 힘드니까 뺐다는 겁니다. In addition, 추가적으로 we eliminate short maturity, less than 1 year bond. 만기가 1년 이내로 남은 채권들은 분석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네, 너무 만기가 짧고, 그러니까 because liquidity, 그런 채권은 거래가 별로 안 될 거예요. 당연하죠. 어차피 1년 이내에 돈 갚아버려 현금화 될 텐데 그걸 굳이 사고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낮아요. 리퀴디티가 로우합니다. Which subject this bond to high pricing error. 그래서 리퀴디티가 낮으니까 이런 건 이제 프라이싱의 에러가, 네, 거래가 안 되니까 에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We also drop bonds whose ratings we cannot identify from the FISD. 그리고 이제 신용등급이 나중에 이제 중요한 변수인데, 신용등급이 없는 채권, 신용등급을 알 수 없는 채권도 분석에서 제외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we employ 그리고 네 그리고 we employ primer를 뜬 무디 레이팅. 신용 3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무디 레이팅 위주로 신용평가, 무디 레이팅 위주로 했다. But if it is not available, we use Standard & Poor's rating when possible. 무디, 스탠다드 푸어스, 피치 3대 신용평가사죠.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 무디 레이팅 위주로 사용하고 그 데이터가 없으면 S&P 사용했다. 신용 3사 이건 학자들마다 달라요. 보통 신용 3사 평균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Finally, we require bonds with at least 15 months transaction record for regression estimation.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채권이 히스토리가 15개월 트랜잭션 데이터가 있는 거, 과거 15개월 트랜잭션 데이터가 있는 걸 위주로 분석을 했다. 네, 그래야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히스토리가 이 정도는 있어야 리그레션을 할 수 있으니까, 네, 했다라는 겁니다. After this data screening, 그래서 이렇게 클리닝을 섬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스크리닝을 했더니 we have a total of 11,729 bonds in our final sample.
그래서 파이널 샘플에는 11,729의 채권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그 중에서도 1016 A 트리플 A 본드, 트리플 A 본드가 1016개, 더블 A 본드가 1833개, 그 다음에 싱글 A 본드가 3390개, 그 다음에 B 더블 A 본드가 2610개, 그 다음에 그 이하, 여기까지가 이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투자 등급이죠. 그리고 투기 등급 채권이 2880개, 그 이하 투기 등급적 2880개다 이라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제 채권들 가격을 구했으니까, 채권 가격이 있으니까 이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수익률을, 채권의, 회사 채권의 수익률이, 유동성의 수익률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를 분석해야 되니까요. 결국 이제 Y 변수 또는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이제 리턴이죠. 채권의 수익률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했어요. The monthly corporate bond return. 자, 이분들은 일단 분석 프리퀀시가 월별 수익률입니다. Unit of Analysis가 분석 단위가 월별 수익률이에요. 월별 수익률. T 시점에서의 실현된 월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네, 이렇게 계산했다는 겁니다. P 더하기 AT 플러스 CT 마이너스 PT 마이너스 1 더하기 AIT 마이너스 1 나누기, 이거를 뭘로 나누냐면 PT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1. 이게 수익률이다. PAC, A에 P가 있고 AI가 있고 C가 있겠죠. 다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P는 트랜잭션 프라이스, 이게 이제 거래 가격이에요. 거래가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다. P가 거래 가격이고요. AI는 뭐냐면 accrued interest입니다. accrued interest. accrued interest니까 이제 네, accrued interest. C가 이제 세마이뉴 쿠폰. 네, 그래서 쿠폰 페이먼트다. 네. if any 이것들이 있다면 먼스티 시점이라. 그래서 이제 PT-1 더하기 AT-1 P 채권 가격에 accrued interest를 더하면 그게 이제 진짜 프라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기간 사이에 쿠폰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쿠폰을 더하면 진짜 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한 수익률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P 더하기 AI죠. P 더하기 AI가 진짜 채권 가격이다. 그래서 이제 채권에 보면 clean price, dirty price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dirty price가 사실 더 맞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dirty price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dirty price는 accrued interest를 포함하고 clean price는 accrued interest를 고려하지 않은 거다. 네, 그래서 이제 dirty price는 날마다 바뀌어요. dirty price는 날마다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날마다 그만큼 이제 이자가 거기에 붙으니까. 그렇죠? 날마다 이자가 붙으니까 바뀌고, fluctuated interest에 대한 bond market 컨디션에 따라만 변한다. 네. 그 다음에 dirty price가 true market value다. 이제 clean price는 그냥 quoted price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거래하던 quoted price에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이자가 얼마 붙은 거네 해서 그것까지 더해서 실제로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used to determine the total cost of bond.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마켓 밸류니까 이게 사고 팔 때 실제 살 때 진짜 지불하는 비용이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채권을 거래할 때 그런 식으로 쓴다. clean price definition, what is dirty price definition. 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a dirty price is a bond price in quote. 네, 그래서 which refers to cost of bond that include accrued interest 포함하다. based on coupon rate. 쿠폰 레이트 있을 때 쿠폰 레이트에 내일 쿠폰 레이트 받으면 accrued interest가 거의 쿠폰 전체겠죠. 쿠폰을 받고 나면 accrued interest가 0이겠죠. 그렇다가 또 쿠폰을 받을 시기가 오면 점점 accrued interest 붙겠죠.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Bond price cost between coupon payment date reflects the accrued interest up to the day of the quote. 네. In short, dirty bond price include accrued interest while clean price does not.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그젠플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예, dirty price가 있고 dirty and clean price, real world of the. 네, 이 example 한번 볼까요? As an example,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Let's say 애플이 채권을 발행했다. Apple issued a bond with 1,000 face value. 네, 1,000원을 조달했어요. 1,000달러를 조달해서 while 960 is the published price. 그러니까 1,000달러의 face value에, 그래서 face value가 그런데 이제 published price가 실제 publish가 960달러다. The bonds pays an interest rate. 쿠폰 레이트이 4%. 1년에 4%씩 쿠폰을 준다. 그러니까 40불씩, 그렇죠. 1년에 40불씩 주겠죠. And these payments are semi-annual. 40달러가 annual, 44%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0달러가 페이스 밸류고 4%니까 40불이죠. 이걸 semi-annual이라고 하니까 1년에 두 번 주겠죠. 1년에 두 번이니까 20달러씩 나눠서 주겠네요. As a result, investors would receive $20 every 6 months for holding the bond. 그래서 6개월마다 20달러씩 받는다. 그리고 만기에 1000달러 받게 되겠죠. The price of 9060 is the published price or the clean price. 그래서 이제 960달러가 이제 published price고 clean price라는 거죠. 여기서는 clean price인데, however, an investor looking to purchase a bond would receive a quote from a broker that includes 960달러 plus any accrued interest. 근데 published price가 960달러라고 실제로 960달러에 채권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면 40달러 받는다. 아니, 네, 아니죠. 20달러, 6개월마다 20달러. 내일이면 20달러 받는다. 그러면 그 가치가 포함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accrued interest를 포함해서 실제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거래 계산이. The broker would calculate the daily per diem of interest that accumulate. 그러면 이제 6개월마다 20달러를 받으니까 6개월마다 20달러를 받으니까 6개월마다 20달러를 받으니까 3개월마다 10달러가 되겠네요. 3개월마다 10달러가 되겠네요. 그러면 1개월마다 대략 3.3달러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난 만큼 그걸로 이제 더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Let's assume that no broker commission, 브로커 커미션이 없다고 가정하면 depending on the date investor made the purchase, accrued would vary. 네. 언제 채권이 퍼블리시 프라이스가 960도 지금 960달러지만 얼마나 향후에 이자를 받을 날짜가 가까우냐에 따라서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So, if the investor bought the bond a day before first coupon payment of the $20, it resulted in 99 of accrued interest up to that date. 그래서 내일 20달러를 받는다. 그러면 960달러에 19달러 추가로 내세요. 내일 20달러 받으니까.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티 프라이스가 960달러에다가 19달러 더하니까 979달러가 되겠네요. The invested bond price would be 970 or 960 플러스 19달러 in accrued interes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더티 프라이스 기준으로 가격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모두 더티 프라이스가 진짜 가격에 더티 프라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간 사이에 더티 프라이스 비율이 있고, 이제 그 사이에 쿠폰이 얼마나 받았느냐, 네, 그걸 해서 네,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이게 이제 Y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채권마다 이게 다 다를 거예요. 어떤 거는 많이 주고 어떤 건 조금 주고. 왜 다른가? 유동성이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그게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 되는 거겠죠. We use the last transaction price at the end of each month. 이게 월별 분석이잖아요. 월별 분석, 월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더티 프라이스를 계산하느냐, 쿠폰도 계산하느냐. 그렇죠? 이 월말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일어난 트랜잭션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했다. To calculate bonds monthly return. 그래서 그걸 가지고 monthly return을 계산했다. If the transaction does not fall in the last trading day of the month.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이 날마다 일어나면 별 문제 없는데 매월 예를 들어 3월 30일이 마지막 트레이딩 데이인데 3월 25일 날 트레이딩 되고 그 다음엔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we calculate return by interpolating the last transaction price once and the first transaction price following month. 이러면 어떨 수 interpolation을 한 거죠.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3월 30일 기준으로 가격을 구해야 되는 3월 25일밖에 없다면 3월 25일 가격하고 그 다음에 4월에 첫 번째 우리가 관찰 가능한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그 거리를 재서 대략 인터폴레이션을 했다. 그렇게 더티 프라이스를 계산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Monthly return of the long-term government bond index and one-month treasury bill are obtained from the Federal Reserve Board. 미연준 데이터를 해서 미연준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냐면 자 이제 무위험 자산 장기 국채 그 다음에 1개월 트레저리 빌 거버먼트 본드와 트레저리 빌 데이터도 필요해서 얘네들의 먼슬리 리턴 구했는데 얘네들의 먼슬리 데이터는 우리는 미연준 FRB에서 퍼블리시한 데이터를 구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이제 디폴트 프리미엄 여기서 DEF라고 표현을 했죠. 디폴트 프리미엄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리턴 디퍼런스예요. 네,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필드에서 디폴트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은 필드에서 이제 실무자들의 디폴트 프리미엄 하면 일드 투 머추러티의 차이로 많이 감안해요. 네, 그래서 국채의 일드 투 머추러티와 회사채의 일드 투 머추러티의 차이를 계산해서 그게 디폴트 프리미엄이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학자들은 디폴트 프리미엄이라고 할 때 그것보다는 연구할 때는 리턴 디퍼런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디폴트 프리미엄은 현재 회사채 가격이 얼마, 국채가 얼마, 그러니까 각각 일드 투 머추러티 얼마, 그래서 일드 디폴트 프리미엄 얼마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지금 현재 채권 가격이 얼마, 채권의 더티 프라이스가 얼마, 지금 현재 국채의 더티 프라이스가 얼마,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채권과 국채의 더티 프라이스가 얼마, 그러면 그 사이에 리턴이 있고 그 리턴 차이를 계산하는 게 그런 리턴 디퍼런스, 리턴 차이를 우리는 디폴트 프리미엄으로 정의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네, 그래서 디폴트 프리미엄은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onthly return, 월 수익률의 차이다. 향후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의 차이다. 리턴은 여기 나온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리턴 디퍼런스의 차이다. 그래서 리턴 디퍼런스 때 장기 투자진급 회사채와 장기 이제 만기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장기 정부 국채 사이의 리턴 디퍼런스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the long term long-term investment grade bond returns are based on valued market portfolio that include all investment grade bond in the sample with at least 10 years maturity. 그러면 이제 리턴 디퍼런스라고 했는데 첫째, 투자 등급 채권의 monthly return은 어떻게 계산했느냐? 디폴트 프리미엄을 계산할 때 월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모든 투자 등급 채권을 모아요. 투자 등급 채권을 다 모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 등급 채권은 트리플 A부터 BAA까지 거기까지 이제 다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그냥 평균하지 않고 그 수익률을 각각의 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그걸 평균하지 않고 각각 valuate 얼마나 많이 발행량 기준으로 valuate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든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가중평균 이래도 되는 거죠. 회사채 샘플 이분들이 있으니까 샘플로 이분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In the sample with at least 10 years maturity. 그래서 10년 이상, 만기가 10년 이상인 투자 등급 채권들을 모아서 수익률을 계산한 다음에 가중평균을 했는데 가중평균을 할 때 얼마나 발행됐냐 value 기준으로 했다는 겁니다. The A is determined by market value of the bond. 채권의 market value, face value는 이간에 채권의 market value 기준으로 했다. market value는 당연히 which equals number of units outstanding multiplied market price bond. 채권 가격에다 채권이 얼마나 시장에 풀렸느냐 그걸 곱하면 시장의 마켓 밸류가 되겠죠. 그걸 채권마다 투자 등급 채권마다 계산해서 그걸 가중평균의 웨이트로 해서 다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디폴트 프리미엄이에요. 디폴트 프리미엄은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거시경제 지표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안전채권, 국채와 회사채 간의 수익률 격차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거죠. 이게 클 때는 언제 크겠습니까? 회사채가 굉장히 가격이 나을 때 커져 있겠죠. 회사채가 안전채권에 대해서 가격이 많다면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회사채 매우 위험해 막 이렇게 생각할 때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텀 프리미엄인데로 텀 프리미엄도 비슷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텀 프리미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시경제에서도 그렇고 우리 파이낸스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텀 프리미엄도 실무에서 쓰는 거하고 학자들이 쓰는 게 좀 달라요. 실무자들은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장기 국채가 있고 장기 국채가 있고 단기 국채가 있을 때 그 가격을 보고 일루트 버추를 계산해서 장기 국채의 가격은 이거니까 장기 국채 일루트 버추는 얼마, 단기 국채의 가격은 이거니까 단기 국채 일루트 버추는 얼마, 그래서 그 차이가 텀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드 커브, 이자율 기간 구조의 기울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이 이제 특히나 채권 가격 모형, 에셋 프라이싱 할 때 텀 프리미엄은 그거와 달리 이것도 리턴 실제 수익률의 디퍼런스를 우리 학자들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텀 프리미엄, 텀 TRM is the difference. 이것도 디퍼런스인데 difference between monthly return. 위에서 계산한 이 monthly return의 차이다. monthly return의 차이인데 어떤 monthly return의 차이냐면 long term government bond와 그렇죠. 미국에서 롱텀 국채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장기 채권은 거버먼트 본드라고 부르죠. 짧은 건 트레저리 빌이라고 부르고요. 중간은 노트고요. 그래서 롱텀 거버먼트 본드와 원먼스 트레저리 빌 차이에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이 수익률의 차이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건 가중평균하고 말 게 없겠죠. 그냥 지표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중요한 정보라서 퍼블리시랍니다. 디폴트 앤 텀 프리미엄 데이터는 이 논문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Default and term premium data are used to estimate beta associated these two risk factor. 다 디폴트 프리미엄하고 텀 프리미엄이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거시경제 지표예요. 거시경제 지표요. 그래서 이제 파이낸스는 이제 항상 민감도, 센서티비티를 보니까 이런 거시경제 지표가 있어요. 이 거시경제 지표가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채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각 채권의 수익률이 이런 디폴트나 텀 프리미엄 같은 거시 지표에 얼마나 민감하게 같이 움직이느냐. 이게 바로 공분산이죠. 코베리언스고 공분산을 노멀라이즈는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 베타. 이제 베타는 디폴트 프리미엄이나 텀 프리미엄은 거시경제 지표지만 베타는 개별 채권마다 다 있는 거죠. 이 거시경제 센서티브니까. 그래서 베타들을 다 추정하는데 각 개별 채권마다 디폴트와 텀 프리미엄에 대한 베타가 뭔지를 잘 추정하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폴트 프리미엄과 텀 프리미엄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자들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Besides default and term beta, we also beta associated pharma French 3 factor. 그 다음에 pharma French 3 factor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텀 프리미엄이나 디폴트 프리미엄의 베타뿐만 아니라 파마 프렌치 노벨 경제학상에 나온 바로 그 모델입니다. 파마 프렌치의 3팩터 얘네들도 일종의 거시지표예요. 3팩터도 사용했고 이 역시나 거시지표니까 이 거시지표에 대한 개별 채권이나 주식의 민감도가 있겠죠. 네, 이것도 사용했다는 겁니다. The stock market and S&P and HML factor. 파마 프렌치 3팩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마켓 팩터, 네. 첫 번째 팩터가 마켓 팩터고 두 번째가 S&P 스몰 마이너스 빅이고 세 번째가 H 마이너스 M입니다. 스톡 마켓 이것들도 다 아까 텀 프리미엄이나 디폴트 프리미엄처럼 이것들도 먼스리 리턴 디퍼런스예요. 스톡 마켓 팩터는 뭐냐면 원먼스 한 달간의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빼기 무위험 수익률을 뺀 거고 국채 수익률 같은 걸 뺀 거고 S&P는 스몰 펌 포트폴리오 수익률에서 빅 펌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먼슬리 수익률 격차예요. HM은 뭐냐면 북 투 마켓 레이쇼, PBR, PBR이 북 투 마켓 레이쇼의 역수죠. 그래서 북 투 마켓 레이쇼가 높은 걸 우리가 이제 가치주라고 하죠. 북 투 마켓 레이쇼가 낮은 걸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해요. 그래서 하이 마이너스 HML은 뭐냐면 하이 마이너스 로우인데 북 투 마켓 레이쇼가 높은 주식들로
만드는 포트폴리오와 북 투 마켓 레이쇼가 낮은 주식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 즉 가치주 수익률과 성장주 수익률을 뺀 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3팩터인 거죠. are 네, downloaded from Ken French 웹사이트. 그래서 파마 프렌치 3팩터는 켄 프렌치 다트머스 교수님이죠. 턱 스쿨 오브 비즈니스 다트머스 교수님인데 이분이 친절하게 웹사이트를 운영해요. 여기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네, 잘 안 보이네요. 네, 리무브 됐다 라고 나오네요. 리무브 되었다고 나오지만 네, 프렌치 데이터 라이브러리, 네, 프렌치 데이터 라이브러리 여기 있죠. 데이터 라이브러리. 예, 친절하게 파마 프렌치 3팩터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제공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파마 프렌치 3팩터 네, txt 보면 이렇게 네, 네, 이 웹브라우저에서 열리지는 잘 않네요. 웹브라우저에서 잘 열리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 뭐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다운로드가 되는데 네, 이렇게 누르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네, HTML로 보면 더 좋았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히스토리컬 아카이브. 네, 뭐 이렇게 네, 다 다운로드를 네,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도 거죠. 네, 여기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했다는 겁니다. 네,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Furthermore, we collect data for bond characteristic. 그 다음에 채권의 특성. 채권은 이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이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표준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런 본드 캐릭터리스틱, 본드 특성에 대한 데이터, 본드 발행자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걸 받았다는 거죠. such as 어떤 거냐면 쿠폰을 얼마나 주냐, 표면 이자가 얼마나 되느냐, 도대체 돈을 얼마나 빌렸냐, 발행량이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age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 다음 레이팅 제일 중요한 건 신용등급. For each individual 각 채권에 대해서 from FISD individual bond FISD에서 individually 찾아서 그걸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도 결국 분석을 하기 위해서 리퀴디티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런 거에 대한 효과를 다 제거한 순수한 리퀴디티 효과를 찾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these characteristic variables were used.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캐릭터리스틱 변수, 채권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많이 쓰였어요. 뭐 하는 데 쓰였나? As proxies for the level of liquidity default risk of bond. 그래서 각 채권별로 얼마나 유동성이 좋은지, 얼마나 디폴트 리스크가 높은지 대략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쓰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리스크는 아니에요. 리스크는 이제 베타니까. 어쨌든 유동성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유동성 리스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리스크는 우리 파이낸스에서 리스크는 무조건 베타예요. 리스크는 코베리언스예요. 리퀴디티 자체는 이런 거 자체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네, 이런 건 리스크의 수준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이 자체를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지 않아요. 리스크는 파이낸스에서 코베리언스입니다. 베타. 무조건 외우세요. 파이낸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파이낸스를 제대로 배운 사람과 제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파이낸스 리스크는 베타예요. 코베리언스. 얘네들은 코베리언스가 아니잖아요. 얘가 리퀴디티 리스크가 아니에요. 단지 리퀴디티 레벨을 보여줄 뿐이에요. 간접적으로 위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폴트 리스크에 대한 어떤 정보를 포함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All important issues, unimportant issues.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whether these variables contain additional information beyond that conveyed by liquidity and default beta.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이 리퀴디티나 디폴트에 대한 베타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까?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걸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분석하는 데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 이런 데이터를 구했다는 겁니다. 고려했다는 겁니다. We examine this issue later in cross-sectional test.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횡단면 분석, 특히 파마 프렌치, 파마 맥베스 리그레션,
우리 파이낸스에서 제일 중요한 리그레이션 중에 하나죠. 파마, 맥베스 리그레이션 등등을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In empirical test,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we employ two market-wide liquidity proxies.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결국은 liquidity proxy, 약간 텀 프리미엄, 디폴트 프리미엄, 파마 프렌치 3 팩터 같은 마켓 와이드, 거시경제 비슷한 걸 리퀴디티 기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마켓 와이드 유동성 지표를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시장에 지금 유동성 상황이 얼마나 되느냐, 유동성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거시지표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봤다. 첫 번째는 파스토 스턴바우 2003년 방법을 따라서 해보고, 두 번째는 아미우드 2002년 방법을 따라서 해보고, 둘 다 매우 매우 유명한 페이퍼. 네, 파이낸스에선 굉장히 주식시장, 채권시장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네, 리퀴디티 유동성 연구에 대해서는 둘 다 기념비적인 논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념비 녹인 논문 모두를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해서 모두 일종의 거시 유동성 지표를 구축했다는 겁니다.